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넘고 우리 영친이 여러분들과 우리 또 두 분의 평론가님 같이 오늘 또 이 방송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변호사고요. 그리고 오창희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욱 박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오창희 평론가님은 오늘 저희 방송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이거 무슨 방송인지 아십니까? 노영희 TV. 네. 노영희 TV 중에서도 아, 삼총사 라이브입니다. 네, 우리 세 명이 하는 방송이고요. 네. 라이브가 매번 중요합니다. 바뀌죠? 네, 멤버가 맨날 바뀐다는 게 중요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키가 제일 크시니까 가운데 쏙 이렇게 네, 산처럼. 아이고, 네. 제가 키가 제일 작네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려주셨는데 우리 정말 이 계엄 때문에 제가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창희 평론가님은 제일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오창희 평론가님께 특별히 여러 가지 정보를 여쭤보기 위해서 좀 모셨습니다. 네네. 네,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니까 한번 설명 드려볼까요? 많은 정보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사실 뭐 계엄 요건이 됐느냐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비상계엄을 할 때 두 가지 뭐든지 그래요. 이제 법률 작용, 네. 헌법상 법률 작용을 할 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용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하나는 이제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형식적인 요건부터 말씀드리면 이를테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냐, 그 다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국회에 통보했는데 통보를 했냐, 네.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안 거쳤다는 거죠. 뭐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왕설래가 있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이야기하는 국무위원이 6명밖에 없어요. 확실히 나는 안 갔다라는 사람이 6명이고 나머지 7명은 갔는지 안 갔는지 묵묵부답이에요. 네. 비상계엄이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도 국무위원, 곧 장관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고요. 그다음에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건 오늘 새벽에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확인한 바와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요. 보다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쟁을 하거나 전시에 준한 사태에서만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좀 불편했나 봐요. 뭐 이를테면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 자기 후배들인 검사들, 현직 검사 3명을 탄핵하겠다, 또는 탄핵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불편했나 봐요. 또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금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네. 국회의장을 통해서 12월 10일까지 연기된 상황인데도 지금 하여튼 1차적인 결정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 감액 국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쾌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은 막 지옥같이 들끓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건 전쟁 사태는 아니고요. 마음속에 전쟁이 있었는지, 뭐 부인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네네. 그다음 사변일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태는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계엄 선포였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했나요, 김종욱 박사님? 제가 볼 땐 방탄계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탄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본인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요건을 정확히 알 거예요. 제가 볼 때 요건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를 했었고, 지금 오늘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소위 탄핵과 지금 본인에 대한 탄핵 얘기가 아니라 감사원장이나 저희 서울지검장에 대한 탄핵 얘기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 내가 좀 겁주려고 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소위 본인이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겁을 주려고 요건이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굴 겁준다는 거예요? 야당을. 그 국회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범죄에 속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국회는 범죄에 속으리고 그 중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 좀 야당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야당은 방과 세력을 본인이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이전에 본인이 대국민 담화할 때 그런 내용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는 소위 국회에 있는 반국가 세력인 야당에게 겁을 주려고 요건도 안 되는데 비상계엄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탄핵의 요건이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겁을 주려고 군대를 보내는 사람, 대통령이 존재한다면
국민들의 특히 이제 옆에 이제 인권연대에 계시니까 인권은 아예 그냥 가치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총이 올라온다는 건 생명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쉽게 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이런 대통령이 직무를 유지하는 한 끊임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명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걸 탄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또 지금 9시인가 넘어서 나온 얘기에 의하면 지금 윤석열, 한동훈, 그다음에 한덕수, 그다음에 추경호 권성동 이런 사람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 얘기는 앞으로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적이 있고 앞으로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을 우리의 통치자로 계속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 자들은 모두가 모여서 매우 위헌적인 발언들을 모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또 다른 비상계엄의 예비 음모와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화면에 네. 나오는 것처럼 아까 그 화면에 나온 그 기사 좀 보시면 총리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추경호를 포함한 중진 의원들 여기는 권성동, 나경원, 권영세,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대통령실에 가서 1시간 이상 미팅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는 나는 경고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어제 이제 이런 얘기였고 그다음에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한 적이 없었다. 내가 만약에 체포하려고 했으면 방첩사를 보냈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원래 내가 국회가 해제하라고 요구를 했었으면 해제하려고 했었다. 그 다음에 내일 국민들에게 기자회견해서 이 상황을 설명할 것이다. 이제 이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중간에 대통령 임기를 줄이게 되면 민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니까 우리는 이거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아니 무슨 경고용어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윤석열 씨의 말을 그, 이제 믿으면 안 돼. 아니 믿으면 안 되는 건 물론 진작부터 그랬고요. 그러니까 따질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예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존경하는 김 박사님하고도 좀 견해가 다른데 이 사람 법률가니까. 이게 좀 국회처럼 말씀하시면 아니, 좀. 이 사람은 법률가라고 할 수도 없어. 법률가니까 뭘 안다라든지 또는 논리 일관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난번 그 우리가 대국민 기자회견을 봤잖아요. 그때도 정말로 빤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거짓말할 때는 뭐 안색이 좀 변한다든지 좀 염치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그러는데 이런 종류의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윤희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다 가타부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아니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 사람이 했던 짓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비상계엄 선포한 거는 내용과 형식에서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는 게 확실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에 보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신 것처럼 비상계엄은 국회 과반의 요구로 해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즉시 해야 되는데 이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 요구하도록 하는 표결을요.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전면적으로 막았습니다. 저도 어제 10시 한 45분 정도부터 국회에 가 있었거든요. 저 정말 엄청 싸웠어요. 그러네. 일단 몸으로 또 싸우셨군요. 아니 몸보다 주로 말로 싸웠는데요. 아니 일단 왜냐하면 경찰관들이 국회를 완전히 봉쇄해가지고 초기 한 10시 반쯤에는 그래도 좀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누구도 못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한 10시 반 상황에서는 국회 출입증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게 해줬는데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언론 보도를 해서 확인하시는 이재명 대표도 담 넘어 들어갔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담 넘어 들어갔고요. 저는 52년생인데 52년생이 본인이? 아니 내가 아니라 이하경 국회 부의장이 52년생에 72인데 그분 담 넘어가는 걸 제가 도와드렸거든요. 넘어갔다 다시 이쪽 시민들 모인 쪽으로 다시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계엄군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막아달라, 차로 막아달라. 이거 큰일이다 이거. 우리가 이걸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면 계엄이 상당히 오랫동안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엄은 비상계엄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계엄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계엄이 언제 1979년 12월 2일 중후 27일부터 시작했어요. 언제 풀렸냐면 1981년 2월에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 계엄을 가져갔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임기 내내 계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지금 같은 세상에 누가 개혁을 생각해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걸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국회가 계엄이 선포된 상황이라도 국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국회가 계엄 요구를 하도록 국회의 기본적인 법률에서 이 권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막았어요. 이건 뭐냐면 네. 형법에서 얘기하는 내란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내란이라는 게요. 형법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시지만 형법이라는 게 총칙이라는 게 있고 각칙이라는 게 있어요. 총칙이라는 건 이 사람 어떻게 혼내주면 되냐, 뭐 집행유예 어떻게 하냐 이런 거고, 지금 이제 각 법률들, 죄명들이 있는 거. 예, 마이크에서 그런 거. 네, 네. 자, 죄송합니다. 끊긴대요. 처음이라. 네. 네. 그게 각칙인데 구체적으로 형법에 죄명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범죄가 바로 내란죄예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내란이 정말 가장 중요한, 가장 머리에 올려야 되는 범죄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네. 사실 우리는 내란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를테면 뭐 할아버지나 조부나 뭐 조부모 등을 살해하는 존속 살해죄 같은 게 너무너무 심각한, 정말 인두겁을 쓰고 할 수 없는 범죄라고 여기고 생각하는데 이거의 형량보다요 내란죄의 형량이 훨씬 더 무거워요. 이건 최하 무기징역, 최하 무기금고입니다. 그 밑에가 없어요. 유기징역이 없어요. 뭐 징역 20년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범죄만은 계속해야 된다는 범죄를 어제 윤석열 씨가 보여준 거죠. 저지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현재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트워크 상태가 별로 안 좋고 화면도 끊기고 이상하다고 하거든요. 지금 괜찮아요? 예. 우리 유튜브를 누가 공격하는 것 같은데? 이거 되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오창익 평론가까지 오니까 더 지금 문제가 유발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이 난국 극복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좀 틀어달라는데요. 720p 이하로? 이건 무슨 말이죠? 그래야지 안 끊긴다는데요. 화면 해상도 같은 화질 해상도를. 소리 지금은 괜찮다. 소리도 끊기나요 지금? 네. 지금은 괜찮다고 그러네, 소리는. 하시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나갔다 들어올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큰일 났네. 아니, 구독자 여러분들 영상, 음성 계속 끊기는군요. 네. 네. 이게 지금 이게 뭔가 있어요, 확실히. 그렇죠? 알콩달콩님은 계속 안 좋다고 하고 KH님도 계속 영상, 음성 끊긴다고 하고.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조금만 죄송해요. 아니 명태균한테 뭘 더 세게 주든지 해서 풀어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부패한 인간들의 행태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제 특전사 뭐 이런 부대들이 와서 국회를 에워싸는 일까지 벌이면서 이게 막을 일인가? 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어안이 벙벙했던 거고 왜 그런 거지라고 의심을 하는 건데 지금 다시 추적을 해보니까 본인의 어떤 비리가 밝혀질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수단을 사용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추정 자체가 그가 해왔던 행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으로 지금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이건 저는 정말 거울을 들이대고 싶은데 그 중에 그런 말을 해요. 국회에 대고 하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정말로 윤석열이야말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이를테면 이태원에서 158명 깔려 죽을 때 무리한 수색에 내보내서 해병대 대원이 그 건강한 젊은이가 죽어갈 때 오송 참사로 14명 죽을 때 그 죽음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삶이 아니라 목숨에 대해서도 정치적 유불리만 따졌지 이 사람이 정말 국민의 삶, 국민의 목숨에 대해서 안중에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고 오로지 자기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본인과 부인
윤석열과 김건희의 안전만이 최고 관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곧바로 어디로 향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상계엄이라고 생각을 한 거라는 거죠. 아니, 그래봤자 얼마나 시간 끌겠어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나가지고 대통령 선거도 안 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말이 씨가 되나. 그러면 아이고, 지금 얼마나 한동훈이 미울까? 그래서 그러니까. 한동훈을 체포하려고 그랬던 거군요. 아니, 한국 전쟁 때도 저 선거를 했는데. 이와이님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일단 오늘 방송 사고 때문에 나갔다 들어오는 과정에서 저희들 지금 동시 접촉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많이 좀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지금 이 대통령이 이런 식의 행동을 한 것은 뭐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지만 결론은 나 깜빡하기 싫다. 나의 비리가 드러나는 게 싫다. 내 와이프와 나를 조금 빨리 보호해달라. 이런 읍소와 호소네요. 자기 아니 그런데 그게 지지자들에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건데요. 결국은 사실 어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네. 우리 요새 가장 많이 쓰는 영어 단어가 트리거였잖아요. 그렇죠. 탄핵의 방에서 당겨버린 거예요, 자기가요. 그러니까 민주당만 해도 태도가 어땠습니까? 특검에 집중하자.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게 지지난번에 한번 했던 건데 또 그렇죠. 약간 피로라든지 헌정사 이렇게 반복적으로 중단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단박에 그냥 해제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면 정말 더 큰 일을 난다. 전쟁이라도 벌이는 거 아니야? 국지전이라도? 뭐 이런 거고.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인데 네. 다른 어떤 범죄는 못 저지를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좀 궁금했던 것도 이겁니다. 비상계엄 한다고 그러면서 왜 김어준 씨 자택과 김어준 씨 방송국에 이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진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저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파란색 깔로 이렇게 줄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 근처, 저기가 이제 충정로 입구역 그 근처인 것 같아요. 저기 보면은 김어준 씨 그 회사 근처인 것 같은데 지금 저 군인들이 네, 3명 정도. 예, 무장을 하고서는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김어준 씨를 잡으러. 왜 저런 일을 해요?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레거시 미디어의 방송 무슨 사장도 아니, 아닌데. 그러니까 다 이해가 저건 사실이겠죠? 네, 사실이죠. 저건 사진인데.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 왜 김어준 씨만 표적인지 사실 네. 김어준 씨도 유력 언론인이긴 하지만 MBC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럼요. 정권 입장에서는. 네, 네. 그 다음에 KBS나 SBS도 MBC만큼은 아니었고 KBS는 완전히 어용방송이었지만 네. 어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논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황당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종편이라는 TV조선이나 채널A, 그 다음에 MBN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아마 보수 입장에서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다 다 괴멸하겠다. 이런 건 좀 보다 처음이다. 했는데 왜 저런, 그러니까 이게 뭐 짜임도 없고요. 그 다음에 김어준 씨를 체포하는데 3명이면 되나요? 보통 형사들도 그 범죄자 체포하러 갈 때 상당히 이렇게 길목에도 뭐 이쪽 저쪽에 뭐 대기도 하고 이래서 상당한 인원이 동원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 넌센스예요.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김어준 씨는 그 즉시 짐을 싸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 자기 방송을 못했다는 건데, 지금 뉴스타파 기자들하고 뉴스토마토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대요. 이제 계엄이 해제되니까. 그래서 제가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한번 그 통화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예, 선배. 네, 예. 피신 잘했어? 잘했죠. 아, 근데 뉴스타파에 안 왔더라고요. 아, 아쉬워. 아유, 정말 시겁했겠다. 아쉬워. 아, 뭐, 저 캐리어에 짐 싸서 나왔어요. 진짜로? 예. 와, 아, 뻔히, 우리는 저 옛날 뭐 5.18 때나 이런 거 제가 다 다뤘어서. 그래. 정치인 먼저 체포하고 두 번째 언론인이거든. 그렇게 위기 상황이었구나. 아니, 옛날에 했던 걸 뻔히 보면, 김대중 어. 연행하고 정치인들, 야당 정치인들 먼저 하고, 어. 그 다음에 언론인하고, 다음에 언론인, 각 언론사에 검열팀 내보내고, 예. 어. 순서가 있어요, 이게. 그럼 지금도 피신해 있는 거야?
지금 아니,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에. 이제 회사 돌아왔어요? 예. 아침에 어. 회사로 왔죠. 아침에 돌아왔어? 예. 아, 그러니까 계엄이 해제되니까 이제 돌아왔구나. 그렇죠. 근데 뭐 아. 어찌됐든 뭐는 만들어야 되니까. 그치, 그치. 예, 예, 예. 야, 근데 음. 그 본인이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 왜 이렇게 갑자기 미친 짓을 한 것 같아요? 명태균 아닐까? 다 그렇게 얘기하네. 예. 아니, 명태균 폰이 음. 어떻게 넘어갔다는 소리도 있고 이런저런 소리가 많아요, 지금. 아니 아예 그냥 그 PC 포렌식에서 나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보고가 나도 됐는데. 나도 사실 PC 프렌직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예. PC 프렌직에서 나온 결과가 또 보고가 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예. 이제 그래서 그게 빼박이었다 이런 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있고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 검사들이 지금. 예. 통제가 안 되고 근데 또 어떤 기자가 말하기로는 아예 명태균 쪽에서 폰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건 뭐 이제 이준석 뭐 얘기기도 하던데 그건 아직 타이밍상 아닌데. 아직은 아니야? 왜냐면 오늘 부인이 오늘 면회했잖아요. 그럼 오늘 면회 이후에 뭐 어제 면회였다면 그럴 수 있는데 오늘 4시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시부터 4시까지인가 뭐 해가지고 뭐 오늘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오후 4시. 부인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거가 맞아요? 내가 알기로는 처남이 하나 가지고 있고. 아 부인은 아닌데 부인한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아니 남상권 변호사가 자꾸 전달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저는 그 명태균 특성상 남상권이랑 원래 친했다면 모를까. 네, 친하지 그러지 않아서? 네. 근데 지금 남상권이랑 아주 좀 처남이든지 아니면 뭐 장모님이든지 장모님이 뭐 엄청 드센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모님 그러긴 한데 어쨌든 본인은 지금 아는 거는 없다 이런 얘기구나.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승우 얘기가 맞는 것 같은 게 합리적으로 뭔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사실 그거는 맞는 말이지. 예.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면 그런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다음 단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작정 저지르고 미친 짓 하지는 않지. 맞아요. 어쨌든 몸 조심하시고 예. 앞으로 뭐 국지전 얘기도 나오지만 내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죠. 내일 저녁에 한 번 더 안 하면 뭐 안 하는 거죠. 뭐. 스스로 근데 하면 아마 안 할 테니까. 하면 예. 혼자 하는 거지. 그때는 군은 아무도 안 그렇지. 움직일 거. 이제는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지. 그리고 김영란을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정말 나쁜 놈. 부승찬 의원이 친하다 그러던데 김영란. 누구? 부승찬. 아 부승찬. 근데 부승찬이 아마 친한 건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김종대 의원이 그러던데 그때 서로 원수되지 않았어? 아니요. 그 삼성 장군 시켜줄 때 부승찬이 해줬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랬는데 그때 그 사건으로 그 이후에 관저? 이제 잘라 둘이서 서로 사이가 나빠졌지. 그래서 서로 막 고소고발하고 막 그랬잖아. 그건 옛날 일이야 친했던 거는. 뭐 어제 오늘 전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자 알겠어요. 아니 우리 알겠습니다. 오늘 노영희 TV에서 오늘 방송할 거라 봉지욱 기자 안위를 걱정하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 전화를 내가 오늘 전화해가지고 들려주려고 그러니까 전화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건 있죠. 이제 이런 비슷한 일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뭔가 이제 이 사람이 항상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이라서 그렇지. 제가 이제 사실은 저희 집과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좀 숨을 만한 장소를 미리 마련해놨어요. 올해 초에. 지하 벙커. 이런 데가 있어야 되겠다 하고 전화기도 새로 한 대 따로 해놓고 비상시에 쓰면 어제 같은 경우는 그곳 이제 그 모처로 비밀 사무실로 가면서 기존 폰을 껐죠. 위치 정보 때문에. 끄고 새로운 폰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유사시가 좀 도피할 곳이 필요하다. 그렇지. 그래서 해놨죠. 잘했네. 어쨌든 이 통화는 내가 공개해도 되는 거죠? 그러세요. 노영희 TV 시청자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그러세요. 아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오늘 동접 한 10만 명?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낮은 아니고 저녁 때 통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건데요. 언론인들의 먼저 재갈에 물리려고 한 게 44년 전의 수법인데, 결국 이번 정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 기자들의 전언인 거예요, 저런 식으로. 일단,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과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핵심적인 시위의 중심인 대학, 언론, 이런 데를 좀 막아서, 저도
그 비상계엄을 전개했던 권부의 잘못된 내용들이 밝혀지는 걸 막았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걸 예나같이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많은 어떤 우리 시민들이 다 그냥 휴대폰 갖다 놓고 다 확인을 한 상황이었었고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거의 계속 생중계 실시간 방송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 그런 측면에서 뉴미디어에 대해서 재갈을 물려고 했다는 의미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좀 여러 군데 몇 군데라도 좀 가서 해야 되는데 아마도 뭐 가장 저희 뉴미디어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겸손은 힘들다라고 하는 이 매체에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무슨 위협을 가하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를 통해서 실제로 밝혀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뉴미디어가 뭐라고 거기에 군인들까지 보내가지고 그 앞에다가 시위를 하는 행위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계속 그렇잖아요. MBC가 바이든 날리면 얘기하면 거기다가 비행기 안 태우고 고소고발 땅 때리고 유튜브가 뭐 예를 들면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방송을 하면 고소고발해가지고 계속 겁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상계엄 같은 걸 하면서 군인들을 동원하는 건 실제로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검으로 뭐 국민을 죽이겠다, 해치겠다라는 것 이전에 군인들이 등장하면 공포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포의 확산을 통해서 기세를 잡겠다 이런 뜻이 강한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저처럼 인권운동하는 저희 동료들 중 여러 명이 어젯밤 명동성당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기사도 나왔습니다. 왜 그랬지? 아니 명동성당 앞보다 국회로 나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아니 근데 농반 진반인데 그건 뭐냐면 공포죠.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연락하다가 야 우리 성당 안에도 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사실 명동성당을 어젯밤에 생각은 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국회를 완전히 봉쇄해서 못 들어오면 그걸 근거지로 이제 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사당이란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서 그렇죠. 거기서 결의해버리면 대령 되는 되죠. 거죠. 예. 그럼 뭐 어디로 갈 거냐. 뭐 그래서 명동성당에 모이자고 한번 해야 되지 않나. 머릿속으로 그냥 제2, 제3의 뭐 이런 걸 짜본 적은 있었는데 인권운동가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 요거는 통했구나. 이게 뭐지 하면서 순간적으로 공포를 연결시키는 건 통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극히 일부에게만 공포의 동원이 통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거기 현장에 가 있으면서 이렇게 저는 저희 아들도 가고 제 아내도 갔었어요. 가족이 다 갔어요. 이제 지방에서 직장 다니는 딸만 안 가고 세 식구 다 갔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우리 아들 초등학교 어느 초등학교 뭐 이래요. 그래서 봤더니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애들이 같이 다닌 학부모가 아는 매개가 그거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또 고등학교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고등학교 얘기한 분은 김포에서 지금 차 몰고 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곳곳에서 아니 정말로 굉장히 정말 민주주의 체험이었어요. 아, 이거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런 게 뭐 이재명 대표도 유튜브 통해서 지금 국회로 와달라 하고 그렇죠. 여러 정치인들도 호소했고 실제로 국민들이 국회로 모인 게 쿠데타 내란을 막는데 주요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요. 총든 군인들을 막아 세웠고요. 몸싸움하면서 그 다음에 장갑차 앞에 막았고요. 뭐 이런 모습들, 야. 그 보니까 제가 볼 때 시민분들이 두려워하시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두렵지 않고 화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아니, 안 통한 거예요. 군인이면 경찰이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 이상의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고. 아니 그리고 나를 이렇게 위협해? 그러니까 어이가 건방지게 없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노래가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네. 근데 이게 노래만인 줄 알았더니 이제 시민들이 그걸 당연하게 자기의 예를 들면 정체성으로 확인하는 것 같아요. 네가 뭔데 소위 이 장갑차 갖고 들어오고 총 들고 들어와서 민의의 정당인 국회
국회를 갖다 윽박을 질러 너 나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이렇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경험 속에서 삶으로 녹아 들어가고 그 삶들이 몸으로 표현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참 어제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거기 못 갔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제가 경희대에서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한 11시쯤 와서 씻고 나가려고 했더니 연합뉴스 TV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방송에 나와달라고. 그 방송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나갔더니 이 공포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나갔더니 갑자기 거기 이제 그 방송하는 제일 높은 기자분 같아요. 내려오더니 고개를 이렇게 덥적 숙이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 패널을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패널을 집어넣으면 진보든 보수든 입장을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입장을 얘기하면 잘못했다 막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 상황에서는 이 비상계엄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방송사도 엄청나게 그 부분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불려서 갔는데 못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만큼도 언론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이고. 이런 상황이면 언론에서 패널들을 불러다가 무엇이 문제인지 패널은 그냥 예를 들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플랫폼을 제공하고 거기에 앵커가 소위 진보든 보수든 아니면 어떤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토론의 근거들을 제공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분들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공포인 거예요. 이걸 만약에 집어넣어서 방송을 했을 때 만약에 계엄군이 만약 성공하는 순간 언론을 장악할 거 아닙니까? 장악하는 순간 야 너 거기에다가 패널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비판했어? 근데 이런 게 지금 공포스러운 거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무서운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이 대통령이 이렇게 막 함부로 이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마치 장난하듯이 해보는 거. 이 경고라 그러면서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해보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내용은 이거예요. 이 대통령이 이걸 이렇게 장난치듯이 못하도록 이 직무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야 된다. 이 사람은 예를 들면은 북한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기의 개인적인 안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도 이용할 수 있고 네. 핵 버튼도 누를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직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무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 직무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책상에 핵 버튼은 없으니까 네. 일단 구독자 여러분 안심하고요. 또 하나는 저 전시작전 지휘권 같은 거 아직 못 받아가지고 그것도 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보다는 우리 군의 국군 통수권자보다는 그래도 미국이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서 이거 얼마나 서글퍼요. 그러나 국지전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지금 앞으로 얼마나 돌발적인 일을 벌일 거냐 안 벌일 거냐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일만으로도 이 사람 정말 집에 갈 일이 그렇죠. 또 감옥 갈 일이 차고 넘치게 많은 사람이죠. 정말 역사상 이렇게 끔찍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의 임기 중단은 없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이 모여갖고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더 황당해요. 조경태 의원이 6선이거든요. 네. 조경태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것 중에 자기가 가장 황당했던 게 그거라는 거예요. 6선 의원이 본 것 중에 가장 황당한 게 뭐냐 물어봤더니 의총이었다. 국민의힘 사람들의 의총에서 우리 지금 여기에서 이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켜주도록 민주당이 협조를 해주게 되면 우리 앞으로 20년 동안 집권 못한다. 무조건 대통령은 지켜야 된다. 대통령에게 하야하지 못하도록 권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계속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랬을까. 이런 식으로 친윤계 의원들이 계속 그런 주장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상계엄 같은 걸 선포한다는 거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모두 다 없애버리고 총칼로 자기네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맞서 싸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여야를 막론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대통령님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 대통령 지켜줘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멍청하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의원총회 나오네요. 네. 신윤계 의원, 친윤계입니다. 한 명. 네. 김건희 여사랑 대화한 적 있는데 대통령이 고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고독해야 대통령이 고독할 때 지도부는 뭐 했고 우리가 말벗이라도 해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이거 진짜 못된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는가. 그러니까요. 국민을 본다고 하지만 지지층을 봐야 한다. 나약하게 물러서면 어떻게 이기겠나. 정치는 프레임이다. 세 번째 의원도 골 때립니다. 탄핵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의총장에서 해대고 앉아있는 작자들이 소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집권여당이 되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을 요건단체로 선포한 사람이 여전히 비상계엄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군 통수권자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의 어떤 공포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빨리 끝내야 되는 건데 그래도 18명인가? 국민의힘 의원들 나와서 부결시켰다고 얘기하길래 그래도 그 인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탄핵이 올라오면 저도 집단적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하야해야 된다거나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거기에 죄송합니다. 수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용산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한다란 얘기, 전체적인 얘기는 대통령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2년 5개월 동안 또 다른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군대 통수권자를 가져서 다시 국회에 소위 군대를 보낼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폭력적이고 불행한 일입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아니 대통령 임기는 중요해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헌법에 대통령 임기를 규정한 건 대통령의 책무를, 대통령의 직무를 임기 동안 성실히 수행하라는 의미로 임기를 보장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제일 의무가 뭡니까? 국민을 섬기라는 거잖아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라는 거잖아요. 헌법 체계, 헌법 질서를 존중하고 수호하라는 거잖아요. 지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다 봤어요. 말도 안 되는 거 비상계엄 선포했고 그다음에 내란 책동을 했습니다. 내란이란 범죄를 구체적으로 저지른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애지간한 범죄로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어야 형사소추도 안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대통령은 못 건드려요. 그러나 내란, 외환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자, 아니 당신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국민의힘 소속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내가 다음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이 국면을 또 새롭게 어떻게 가볼까를 궁리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켜야 될 헌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기자들 앞에서 합니까? 20년 어쩌고 하는 얘기를. 아니, 아우 정말 사람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견해차는 드러나지 않았다. 대통령과 면담 자리에서 탈당 이야기가 나온 적도 없다. 특히 윤 대통령의 임기 중단은 없다는데 참석자들의 의견을 같이 했고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적극 맞설 것을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이렇게 파이낸셜 뉴스에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의원님들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주진우, 한지아 이 사람들이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어제 그 본회의장에서 이 계엄령 해제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 18명이거든요. 이분들이라도 이번 탄핵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시키는데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찬성표를 던져줘야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안 할 것 같죠? 전에 나온 거 보면 네.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는 엄청난 중대한 예를 들면 범죄적 행위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범죄적 행위입니다. 내란죄도 다 내란죄 더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공모한 자 같은 경우 처벌되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무위원도 따지고 보면 실제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들이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에 공모했거나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대했건 만했건 뭐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 소위 국회,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의하는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자 보내가지고 당사에 모여서 소위 이 표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막아서 못 갔다고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190명에 되는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네. 전 이런 사람들이 국민에게 사죄하고 저희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설명을 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대통령과 얘기하고 난 다음에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탄핵에 반대하는 걸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내란죄에 동조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내란에 대해서 동의하는 자들인가? 이건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이거를 단죄 안 하고 넘어가면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국가의 기본적인 기강을 네. 세울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란죄도 처벌하지 않으면서 내가 도둑질 좀 했다고 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당연히 불만을 갖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추경호가 됐든 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누구든 간에 나라를 망가뜨릴 권리, 권한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금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금도를 지켜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성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네, 오뎅 이티모님, 이번 계엄은 정치 전략적으로 최악의 한 수였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매우 물어보고 싶다. 지금도 대통령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국회의 해제 요청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말 걸 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상황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조금 같이 그래서 하고 최근에 싶습니다. 바스라고 와가지고 네. 대통령이 여전히 화를 내고 있다 이게 막 네, 돌았잖아요. 계속 그 얘기하고 근데 제가 아주 그 정보를 잘 알 만한 보수 패널을 물어봤어요. 방송 옆에서 봤더니 네. 지금도 화를 낸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어. 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겁주려고 한 거잖아. 니들 말이 돼? 탄핵하는 게 말이 돼? 감사원장 그다음에 예산 삭감하는 게 말이 돼? 이거 다 법률 행위거든요. 입법에서 예를 들면 국회가 가질 수 있는 권능이에요. 그렇죠. 권능을 행사한 건데 이게 탄핵의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요건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야 내가 그렇게 한 게 뭐가 잘못이야라고 되려 화를 내는 대통령? 그럼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맨날 화를 내면서 경로하면서 자 비상계엄 선포해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헌법 1조님이 내일 대국민 담화내용 이번 계엄령은 맛보기입니다 라고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거 잠깐 영상 보시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광고 해주세요. 산삼의 본향 지리산 자락 800고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필요한 돌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홍삼값으로 지리산 산양 삼삼 추출액 순 100%를 경험해보세요. 네이버 검색 산삼 순백 문의 전화 1666-1080. 네, 모든 식물의 제왕 산삼,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 순 100%.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함양 땅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한 털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며 7년을 기다렸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이게 너무 작아. 드셔보세요, 하나씩. 그래. 예,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이건 묘종산이 너무 작긴 해요. 직접 씨를 뿌린 씨종 산양 산삼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와 30불이요? 네, 우와.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2,000건과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성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덕분에 산림청으로부터 수출 유망업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 이겁니다. 12월 이벤트로 목 건강에 탁월한 산삼시대 한 박스를 더 드립니다. 즉 순백 1+1하고 산삼시대 한 박스로 구성된 12월 이벤트, 그러니까 3개를 드리는 거예요. 온가족 겨울 건강관리 아름다운 갈색 엑기스 산삼 순백과 함께 하십시오. 검색창에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 1666-1080 6이 6개고요. 10에서 80세까지 10살에서 80대까지 드시라 해서 1080이거든요.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산삼 순백 꼭 확인해 주세요. 저희 식구들도 모두 다 좋아하고요. 이거 드시면은 진짜 힘이 납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열불날 때 이거 꼭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선물, 부모님 선물로 아주 좋고 특히 겨울에 좀 드시면은 몸 보신으로 매우 좋습니다. 꼭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탄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만 말해보세요. 왜냐면 이게 6, 7일에 지금 탄핵 관련해가지고 결정이 날 것 같거든요. 이 대통령은 이거는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과연 될까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돼요? 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상당히 많네. 근데 좀 전에
국민의힘에서 그랬잖아요. 한동훈 대표 아니 그건 포함해서. 그 사람들 몇 사람들이 얘기죠. 실제로 뚜껑은 열어봐야 되고요. 네. 뭐 개혁신당에서도 자기들은 여태까지 확인한 표가 6표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4표였죠 특검 때. 근데 저는 뭐 그건 갈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어젯밤 오늘 새벽에 했던 구체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럼 국민들이 용서 못하는 윤석열 옆에 서서 당신도 용서받지 않고 그냥 갈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원외지구당 위원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당협위원장이라고 그러죠. 왜냐면 이분들은 지금 당선이 안 됐는데, 네. 왜냐면 윤석열이 좀 더 잘했다면 만약 당선도 될 수 있었던 사람이고, 네.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은 주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말고 앞으로 계속 정치를 진지하게 하고 싶은 비례대표도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지금 떨림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일 거 아닙니까? 자, 잠깐만요. 네. 자, 된다 1번, 탄핵 된다 1번, 탄핵 안 된다 2번. 여러분 투표 한번 해주십시오. 탄핵 된다 1번, 탄핵 안 된다 2번. 우리 네. 오창희 평론가님은 탄핵 된다 네, 1번. 저 1번. 우리 김종희 제가 박사님은? 갑자기 김종인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희 박사님. 매우 기분 나쁜데 김종인이 사과하세요. 박사님. 네. 저도 된다고 생각을 된다?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에 만약에 탄핵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네. 국민의힘은 앞으로 계속 모든 것을 다 예를 들면 걸어야 되는 상황이 매번 걸리는 와, 상황이어서 1번이 쭉쭉쭉 올라오고 그래. 있어요. 근데 2번도 나오네. 네. 2번 좀 네. 나오네요. 저희 김종욱의 탄탄TV도 좀 1번, 2번 좀 눌러주시겠으면 몇 분 안 됩니다만. 박정희님, 국민은 들으십시오. 세계가 대한민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 대표인 대한민국은 국민의힘으로 지키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국회의원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명백하게 각인시킬 수 있게 국민이 거리를 나와야 합니다. 이거 되게 좋은 말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법은 그 지역구 의원인 경우에는 그 지역구에 계신 주민들이 이 대통령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의사표현 해주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저 박정희님 3번은 뭔가요? 모르겠다. 돼야 한다. 돼야 한다. 자이댕님, 돼야 네. 한다 3번. 그 다음에 윤일BF님, 국힘이 긴장해야 한다. 경험박님, 그냥 국민 무시하고 그렇게 갈 듯. 처음처럼님, 똥훈이가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최성택TV님, 넘버1. 자, 1번이 많기는 한데, 자, 조현주님, 안 되면 국짐도 끝임, 올표 나옴. 죄인님은 해주셨고요. 미망하지 말자도 해주셨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다 1번을 많이 눌러주셨네요. 조상계님 1, 큐님 111, 김은영님 1, 갱상도 친구님 2. 그래도 많은 분들은 1번을 많이 눌러주셨는데, HYJ 허아름님은 2 눌렀다가 갑자기 바꿨어요? 메시지가 취소되고 있어요? 저희 김종욱의 탄탄TV는 다 1번입니다. 그래요? 다 역시, 1번입니다. 역시. 역시 저희는 좀 뭔가 좀 순백합니다. 지구촌님, 국민들을 의원들을 뽑아서 용산으로 삥 둘러서 차들은 크락쇼 터뜨리고요. 괜찮네. 만드기님 3번입니다. 스스로 사퇴하고 전두환이랑 노태우처럼 손잡고 건이랑 재판받는다. 운영님 3번은 내란죄로 체포한다. 야, 사실 저는 꼭 1번이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안 되면 다시 한다 그랬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또 하면 돼요. 될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 정말 징글징글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 오죽하면 그 판사들이 네. 대법원장한테 계속 문제되게 하잖아요. 이건 그러게, 명백한 그거 위헌 사안인데 맞아요. 네, 거기에 맞아요. 대해서 입장을 왜 표명하지 입장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법률가들이 봤을 때 명백한 이건 법률 아니, 위반 그리고요. 상황이라는 그리고 거거든요. 우리 변호사협회 회장이 김영훈 회장인데, 김영훈 회장이 좀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위헌적인 이 비상계엄 선포하자마자 금방 이거 위법입니다, 위헌입니다 막 그러면서 성명서 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처음 봤어요. 자, 이진님, 순진하시네. 그 지역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계엄 잘했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리고 황교안 보셨어요? 찬성했잖아요. 찬성하고 계속 계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근데 공안 출신이라 그런 거 같긴 해요.
그 공안 법무부 장관 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는데 맞아요. 당 대표하고 이러면서 정강이랑 놀더니 이렇게 아니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감인데 대통령을 안 시켜주는 국민들에 대한 원망이 크다 보니까 민경욱도 그렇고 몇 사람들이 그냥 맛이 간 거죠. 안쓰러워요. 아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뭐 안쓰러워요. 그분은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돈 벌 거 다 벌었는데. 아 그럼요. 정강원하고 놀더니 이상해졌잖아요. 그러면 진짜 안 되죠. 도이치 모니어스님, 한국시민의힘이 탄핵 동의할 리가 없죠. 네, 기아편 현인님 오랜만에 봅니다. 무조건 돼야지. 네, 김용주님, 민경욱, 네. 황교안, 민경욱, 전여욱. 오늘 또 이진숙도 뭐 난리 쳤고 많은 사람들 한 10% 정도는 그래도 계엄 잘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황당무계하게. 그 탄핵에 옛날에 박근혜 그 탄핵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탄핵 반대하는 게 12% 정도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해도 그냥 소위 황교안이 나와도 뭐 윤석열이 나와도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뭐 살인을 해도 그 사람은 살인지 안 했을 거라고 믿는 층들이 꼭 있더라고요. 심지어 네.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도 저 지지해 주실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해요. 왜냐면 이재명을 저격한다면. 그렇지. 그냥 무조건 이재명을 그러니까. 저격하면 네. 오케이예요. 맞아요. 아니 요번에 누가 지금 대통령하고 있는 친구 누굽니까?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윤석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게 지지했잖아요. 그렇게 소환하고. 네. 저는 창피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금방 100분 토론에 출연하신 패널분 중에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님도 위원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열불날 아주거리님, 김갑수 선생님 그리고 오창희 평론가님 두 분 항상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네. 근데 이름을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바꿔주시는. 제가 김갑수가 돼. 김종인에서 김갑수 같다가. 제가 좀 뭐랄까 좀. 김갑수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 같은데 이건 김종욱 박사를 말하는 거. 아마 저기일 것 같아요. 스픽스에서 두 분이 나온 걸 봤나 봅니다. 저는 김갑수 선생님 면전에서 본 지 오래됐어요. 저는 김갑수 선생님이랑 매주 월요일 날 역전의 영상에서 사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지는 않을 텐데 얼굴이. 아나히카님, 저희 70 노모가 그 10%입니다. 아이고. 또 조선일보 받아보시고 TV조선만 보십니다. 그러셨고요. 사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그 처음 사람님이 류혁 법무부 감찰관도 위원이라고 사표 쓰고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총에 맞서서 싸운 시민들이 승리를 거둔 이 싸움 자체가 다시 국회에서 무너져 버린다면 저는 국민들이 소위 이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신망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문제들은 진짜 평화롭게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 절차에 따라서 명백하게 수사해서 밝혀내고 잘못한 자들은 소위 자기들 쓴 게 있잖아요. 처단? 자기들이 그 포고령에 쓴 것처럼 거기에 막 합당한 처단을 당하는 어떤 이런 정의가 새롭게 섰을 때만이 시민들이 소위 주권자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꺾는다? 제가 볼 땐 앞으로 국민의힘 진짜 복원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른님, 계엄이 실패해서 억울하대요. 이 대표 무너뜨렸어야 한다고. 오리온님, 사체가 나와도 당선된 사례도 있잖아요. 정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또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송 상태 고르지 못했던 점 죄송스럽고요. 이런 일 없었는데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딱 한마디 네. 10초만. 네. 내란 범죄가 결과적으로 자초되긴 했지만 내란을 시도하고 실행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윤석열은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적, 국가의 적이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엄연히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번에 재난 문자 왜 안 왔어요? 그럴 일이 아니래요. 행안부 설명은. 그런 일이 아니라고요? 제가 충암에 네. 이사도 했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충암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충암이 지금 무슨 악의 씨처럼 돼가지고 몇 사람이 이렇게 충암에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데 충암 후배가 행안부 장관 해서 그런가 봐요. 아유, 정말 황당무계하네. 북한 삐라 때도 재난 문자 잘 보내줬는데. 그러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어제 일부 국민들은 편의점에서 햇반을 많이 사셨대요. 아니 정말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그럼요. 이 역사책에서 보던 걸 초유의 사건을 직면했는데 맞아요. 누가 그렇게 감히 국민들을 괴롭히고 공포에 휩싸이게 합니까? 박정희님, 8090 자유민주주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국민이 되고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나아갑시다. 국민이 앞장섭시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일본 놈이 우리의 재산인 자유민주주의 빼앗으려고 합니다. 거리로 나와서 함께 지킵시다. 아유, 아까부터 이분 정말 옳은 말 많이 하십니다. 요즘에 고려대, 경희대, 동국대 학생들 시국선언 하면서 이제 청년들도 하나하나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 들불을 네. 꺼보려고 아마 윤석열이 장난을 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안 통하죠. 통해도 안 되고요. 당연히. 이번 12월 6일하고 7일은 금요일하고 토요일인데요. 이번에 만약에 제대로 안 나오면 사실은 12월 6일 날이 갤럽 여론조사 나오는 날이잖아요. 예. 그 여론조사 결과 저는 10%대 초반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데 요 결과를 보고도 아마 그 탄핵에 동의할지 말지 결정할 의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또 갤럽 갑자기 또 발표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참. 만드기님, 저는 아들 100일 때 박근혜 때 아기 때 메고 길에 나섰었는데 이번에도 꼭 9살 아들이랑 나가겠습니다. 와, 그 아이고. 아기가 진짜 9살 됐네. 또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슬픕니다. 저는 충암구 근처 살아요. 창피합니다. 이사 가세요. 아, 정말 속상하네. 네, 많은 시민 여러분들 또 우리 영친이 여러분들 많이 감사드리고 우리 김정욱 탄탄TV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저는 노영희 TV의 기생충입니다. 저 김종욱의 탄탄 TV로. 네, 서울대에서도 총학생회 했다고 또 말씀 주십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 우리가 또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많은 분들 1번 눌러주셨듯이 우리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결과 보고 다음 주에 또 행복하게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